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창 시절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두 눈 감아, 훔친 사람 조용히 손들어.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 전체 학생들의 DNA를 채취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한 혁신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문제는요, 학생들이 왜 나의 DNA를 제공해야 하는지, 왜 우리 반만 검사해야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 대상이 동의를 하면 영장이 없어도 DNA 채취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이것을 서면으로도 동의를 좀 받아야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학교와 경찰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저희 반만 진행을 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이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PTSD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가정폭력이 불러온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는 가장 따뜻하고 또 든든해야 할 곳인데 그곳에서 폭력이 잇따르고 또 비극을 낳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15살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요.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또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아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충남 서산에서 5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한 일도 있었죠. 피해자의 아들은 아빠를 엄벌에 처해달라. 아직 미취학 아동인 동생은 엄마의 죽음을 모른다. 절절히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가정폭력,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일. 경찰이 아들인 15살 A군을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속적인 가정폭력 주장에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들은 접근 금지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아버지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날까지 제 화풀이를 더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냐.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큰 살인 사건을 목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드레스룸에서 집 곳곳에서 배설물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논란이 컸습니다. 이거 건설사에서 모두 처리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습니다. 바로 마루 시공 노동자들입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공사 마지막 단계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널린 각종 오물과 먼지를 치우는 것 또한 이분들의 몫이 되기 일쑤입니다. 바닥이 깨끗해야 이 마루를 시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를 책임져야 할 건설사들은요,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이 같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거기서 똥 사진이 발견되었고요. 근데 저희는 일상이라서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나마 평소 현장보다는 많이 깨끗한 편이고 모든 물건을 세대 내에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루 투입을 하게 됩니다. 카톡을 남기고 전화를 해서 해도 치워주는 게 2시간, 3시간 안에 치워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